자, 이렇게 개회사와 축사를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1일차 주요 주제인 이제는 멈추고 학교 체육의 미래를 논한다. 국내 사례로 나누고요. 국외 사례는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로 사전에 녹화됐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입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운동부와 학생 선수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발표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100분간 학교 체육의 풍경 예방 및 운영 개선을 위해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되어 온 학교 체육을 잠시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지 그러한 중요한 아젠다를 마련하는 소중한 발제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외 사례로 일본의 오사카 경제법학대학의 박연경 교수님의 일본의 학교 클럽 활동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카 경제법학대학의 박연경입니다.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학교 부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부활동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학교 부활동의 상황을 알아본 다음에 현재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체벌에 대한 선행 연구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동의 역사적 변천 과정 중에서 일본의 근대적인 스포츠의 시작을 알리는 메이지 시대와 전쟁 전후 그리고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학교 운동부 활동은 메이지 시대에 서구의 문명이 유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은 1879년 도쿄대학입니다. 도쿄대학 내에 설치된 운동부는 외국인 교사와 학교 당국의 도움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태평양 전쟁 전기까지의 학교 스포츠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진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초중등학교에 최초의 체벌 금지 조항이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제국주의의 물결하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및 제1차, 2차 세계대전쟁의 영향으로 군국주의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1941년 문부성령으로 각 학교에 호국단이 개편되어 군사훈련, 방공훈련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부활동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전 직후부터 1950년대 전반까지의 정책인데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작을 계기로 전쟁 전의 군국주의를 반성하고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교육계획을 실시했는데 1946년 제1차 아메리카 교육사절단 보고서를 보면 학교는 스포츠맨십과 협력의 정신이 들어있는 가치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술하면서 학교 부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1947년 문부성에 의하면 학생들이 개성을 중시하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강조하면서 스포츠를 중시하고 체육의 사회성과 과외체육을 역설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의 정책의 특징은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경기 중심의 활동이 주가되면서 대회 시합에 관한 문부성의 통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학생 활동에 대한 대회 시합에 관한 지침서를 보면 중학교의 대회 시합은 교내 경기에 국한한다는 종래의 원칙에서 전국대회까지 인정한다는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또한 세계적 수준의 경기력을 가진 중고등학생은 전일본 선수권대회나 국제경기에 참가가 가능하게 하는 등 통제가 완화되어 운동부 활동이 경기성 중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전반까지의 정책의 특징은 경기력 중심으로 인한 반성과 대중화의 추구 문제가 대두되면서 특별활동 내외에 클럽 활동이 설치됩니다. 일본 교직원 조합에서는 운동부 활동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여 1971년에 교직원 조정액, 1972년에는 교원 특수업무수당을 제도화해 운동부 활동의 지도, 인솔 등에 관한 수당을 어느 정도 체계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화가 된 것은 고문교사의 책임 범위가 이슈화된 점입니다. 즉 운동부 활동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문교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1978년에 만들어진 일본 학교 안전회의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활동이 유지되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부활동의 다양화와 외부화를 모색한 시기로 학교 주 5일제가 이루어지면서 주말을 이용한 부활동 가입을 적극 권장하게 됩니다.
문부성은 1988년 운동부 활동 지도자 파견 사업, 1990년에 운동부 활동 지도자 연수 사업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96년에는 부활동을 지역사회로 이행하는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여 2000년에는 운동부 활동의 일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의 정책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시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문부성에 의해 2000년에 발표된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이후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학교 외에서의 선수 육성 프로그램의 실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세대, 다종목을 위주로 실시된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이 이미 일본의 독특한 문화로 정착화된 학교의 부활동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현실로 부활동은 학교 중심으로,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은 지역 중심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부활동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가입률을 보면 중학교 남자가 75% 전후, 여자가 65% 전후입니다. 고등학교 남자는 약 60%, 여자가 약 30%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활동 목적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기록에 도전하거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가 50%로 주된 이유고, 다음으로는 단체 활동을 통한 인간관계, 인격 형성이 27%, 건강 유지 및 체력 향상이 17%, 모교나 소속 단체의 기속의식 고양, 단체 활동 공헌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당 활동 일수 및 시간인데요. 활동 일수는 시즌, 비시즌 관계없이 주 5일 이상 활동하고 있고, 시간은 평일에 2시간 반, 주말에는 3시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부를 지도하는 고문교사의 전문성인데요. 경기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 지도가 가능한 선생님이 30% 정도, 경기 경험이 있고 기술 지도가 가능한 분이 23%, 경기 경험은 없으나 기술 지도가 가능한 선생님이 19%, 경기 경험이 없고 기술 지도가 불가능한 교사도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부성이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부활동 외부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는데, 중학교에 약 3만 명, 고등학교에 약 10,000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고, 중학교의 약 70% 정도가 외부 지도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활동의 종류인데요. 대체로 운동부가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계 활동이 30% 전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교체육연맹의 보고서 중 운동부의 운영상 과제로 제시한 것은 역시 부활동 담당 교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55%로 가장 높고, 시설 및 도구의 문제, 전문적인 기술 기도가 어려운 점, 휴일 근무 및 인솔 부담, 부모 및 고문과의 인간관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운동부의 과제 개선책으로 학생을 포함한 지도자 회의의 정리화 및 적절한 활동 시간과 휴일 확보, 외부 지도자 적극 활용, 체벌 근절을 위한 연수 및 이해 추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과 2020년 자료를 비교해서 보겠는데요. 2013년에 전국의 초중고 36,254교 중 4,142교에서 체벌이 발생했고, 발생 건수는 6,694건, 그 중에서 중고가 가장 높은 2%에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2020년은 발생 학교가 635교, 발생 건수가 685건입니다. 수치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012년 오사카 사쿠라지마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고문에게 체벌을 당한 학생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조사와 대책이 실행되면서 체벌에 대한 의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벌 장소로는 전체적으로 수업 중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부활동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체벌은 손으로 때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로 차거나 넘어뜨리거나 봉으로 구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국대학체육연합에서 조사한 대학운동부 체벌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계학부 학생과 체육계학부 이외의 학생, 부활동 경험자와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20.5%였고
체벌 시기는 중고가 약 60%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체벌 빈도는 매일이 10%, 주 2, 3회가 27%, 월 1회가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체벌이 발생했는지 보면 실수를 했을 때가 29%로 가장 많았고 시합 성적이 부진했을 때가 10%, 아무 이유 없이 체벌을 당한 경우도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체벌 후의 반응인데요. 정신력이 강해졌다가 58%로 가장 높고 기술이 향상되었다, 시합에서 이길 수 있었다 등 체벌을 옹호하는 결과가 높은 반면 반항심이 발생했다가 35%를 차지해서 대체로 체벌을 인정하는 대답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벌에 대한 세능 연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사카모토의 논문에서는 부활동 내의 체벌은 전전의 군국주의 문화와 도쿄올림픽 및 전국체육대회의 승리지상주의와 근성주의가 근간에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했고, 하마다는 일본 사회의 내발적 폐쇄성과 지배복종 관계가 강한 집단의식으로 잠재되어 가치화되고 규범화되면서 구조적인 폭력의 형태로 표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4년 타무라는 중고에서 만족감이 높은 부활동이 체벌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되었고 대학 입시의 스포츠 추천 제도가 체벌을 잠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후 35회의 체벌의 재판 기록을 분석한 하라타의 논문을 보면 부활동은 정규 과목이 아닌 방과 후 활동으로 체벌 행위가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우치다는 교육계의 폭력에 관한 경미한 판단을 지적했으며 2016년 나카타니가와는 부활동을 통한 자기 영성이 체벌을 긍정하고 용인하는 잘못된 흐름으로 변질되어 결국 지도자의 체벌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오사카 사쿠라노미야 고교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2013년 2월 마이니치 신문이 오사카 고교생이 체벌을 당한 후 자살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조사 결과 체벌은 용납할 수 없다가 53%, 일정 범위 내에서 용납 가능하다가 42%로 체벌에 대해 관대한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요미우리 신문이 학교의 체벌에 대한 의견이라는 조사 결과에서도 체벌은 용납할 수 없다가 39%, 경우에 따라서 용납할 수 있다가 55%, 용납해도 좋다가 4%를 차지해 마이니치 신문과 비슷하게 체벌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체벌에 동의한 55%의 경우에 따라서 용납할 수 있다는 응답과 4%의 용납해도 좋다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스포츠 지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가 11%, 생활 지도의 효과가 있다가 40%, 상처가 없을 정도면 허용할 수 있다가 29%, 학생들과 신뢰관계가 있으면 허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61%, 또한 자신도 체벌당한 경험이 있다가 11%로 체벌에 대한 일본 사회의 잠재된 폐쇄성과 보수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학교 부활동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과 부활동 내의 체벌 현황과 현행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부활동은 메이지 유신과 함께 유럽에서 들어온 신문화로 도쿄 대학에서 시작하여 각급 학교로 발전해 갔으나 전쟁으로 인한 제국주의 하에 군국주의와 함께 전쟁에 이용되고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면서 유치된 1964년에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엘리트 스포츠의 길을 걷게 되면서 교육의 일환인 부활동이 학생의 관점이 아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지도자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결국 스포츠는 인류 공통의 문화라는 스포츠의 본질과 다르게 흐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성장한 부활동은 승리지상주의와 체벌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곡착시키게 되면서 체벌을 용인하고 부활동 자체도 과부하가 결리게 하는 여러 가지 지도 방법 등 이러한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야구, 축구, 탁구, 배구 등 인기 있는 종목으로 대학에 추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 암묵적으로 체벌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는 고문의 역할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과다한 업무에도
주말에 공식 시합에 인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과부하가 걸리면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문부성을 중심으로 외부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외부 지도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지도자 및 지도자 뱅크 제도로 중학교의 경우 약 70% 정도가 외부 지도원 제도를 이용하면서 다소 부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의 체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원 자격증 갱신제를 도입하여 초중고 교원은 10년에 한 번 연수를 통해 교원 자격증을 발급받고 있고, 일본 스포츠협회의 지도자 자격증을 통한 질적으로 우수한 지도자를 영입하는 방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오사카 사쿠라노미야 운동부원 자살 사건으로 문부성에서 1년에 1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부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체벌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학계에서도 체벌 방지를 위한 다양한 학회 활동과 언론을 통한 방지책 등을 홍보하면서 체벌 의식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동 소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